안녕하세요.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주입니다.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들, R&D 과제들이 이미 상반기에 1차, 2차 사업들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2022년도 지원사업은 전부 다 끝난 것이냐? 끝난 줄 알고 있었지만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추가 사업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추가 사업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어떤 것들이 기대되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R&D 과제의 최종 발표 평가가 어떤 과제는 대면 발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과제는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줌이라든지 보다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변화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보통의 경우에는 1차 사업은 상반기에 접수 마감을 하고 보통 이제 2월 말이었죠. 그리고 2차 사업은 한 7월 말, 8월 말 정도에 접수 마감을 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 2022년도에는 1월 말에 1차 사업을 접수 마감했고요. 그리고 3, 4월에 2차 사업을 마감해서 상반기에 이미 1, 2차 사업의 접수가 모두 끝났습니다. 즉 2022년도에 중소벤처기업의 R&D 과제, 대표적인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이라든지 기술혁신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5월 이전에 접수가 다 마감이 돼서 더 이상은 제출할 것이 없다라고 여겨졌는데요. 이번 22년도 5월 달에 공고 나온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공고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시장 확대형 과제입니다. 시장 확대형 과제로 추가 사업이 발표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아무 과제나 낼 수 있는 건 아니고 빅3,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자동차 이런 분야라든지 아니면 또 비대면 서비스 관련된 과제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융합 관련된 과제들이 추가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이 기술혁신 개발 사업의 시장 확대형 사업은 아무나 낼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전년도 매출이 20억을 넘어서고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노비즈, 메인비즈 그리고 이제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들인 경우에는 매출액을 20억 이상 넘기기도 힘들고 또 벤처기업이나 메인비즈, 이노비즈 등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이 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 확대형 과제를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림의 떡이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들이 낼 수 있는 과제가 바로 기술혁신개발사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월 14일까지 접수 마감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 확대형 과제가 추가로 공고됐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힌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수많은 R&D 과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과 또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사업의 가장 큰 축인데요.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시장 확대형 과제만 과연 추가로 접수를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가장 이제 금액이 크고 대형 과제로 지원하는 게 바로 이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이거든요. 그거를 먼저 5월달에 공고를 해서 6월 14일까지 추가로 접수한다라는 공고가 나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 하위 과제들, 사업비 지원 규모가 좀 더 작은 과제들은 후속해서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과제 같은 경우는 매년 1년에 3억씩에서 2년 동안 6억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지원 사업 중에서 가장 큰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똑같은 기술혁신 개발 사업의 시장 대응형 과제라는 게 있는데 이건 2억 5천씩 2년 동안 5억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들 도전하시는 게 바로 디딤돌 과제죠. 1년짜리 과제고 창업한 지 7년 이내 그리고 매출이 20억 이내인 기업들이 신청하는 디딤돌 과제는 전년까지는 1년에 1억 5천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1년에 1억 2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딤돌 과제의 바로 윗단계로 전략형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전략형 과제는 이제 2년짜리 과제인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1년에 2억이나 2억 5천씩, 그래서 2년짜리 과제로 4억이나 5억 정도를 지원받는 과제였는데 올해는 좀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1년에 1억 5천씩 2년짜리 과제로 3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전략형 과제였습니다. 이 전략형 과제라든지 디딤돌 창업 과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상반기 4월 이전에 접수가 다 마감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특별한 코스, 그러니까 창경센터 추천 과제라고 하는데 그거만 남아서 지금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22년도에 모든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은 다 끝났다라고 알고 있던 참이었는데 이번에 기술혁신개발 사업에 공고가 나오는 걸 보니 비대면 과제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디지털 융합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빅3,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자동차 과제들은 이 하반기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제 공고가 되어 봐야겠지만 1357이라든지 중기부 담당하는 간사들에게 문의를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딱히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네들, 담당자들은 이 사업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그 예산에 맞춰서 접수 규모가 결정이 되어야지 담당자들이 움직이거든요. 아직까지는 확답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올해 과제 접수가 다 끝났던 기술혁신개발 사업의 시장 확대형 과제가 추가로 접수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6월 이후에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의 디딤돌 과제라든지 전략형 과제 그리고 기술혁신 과제의 시장 대응형 과제도 추가로 접수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과제를 그러니까 과제가 공고될 수도 있고 공고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대로 끝나고 23년부터 다시 접수할 수도 있겠지만 미리 22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과제 공고가 뜬다라는 가정하에 준비하고 있던 사람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내년도에 해야지 하던 사람과 누가 더 잘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했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다 끝나고 나면 새 정부에서는 무언가 국민들의 여론을 추스려 가지고 좀 더 전략적으로 국가 운영을 하려는 의지가 넘쳐날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마찬가지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손실보상금을 제공하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제도약을 위한 좀 더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 6월달 이후에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추가 과제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 올해 상반기에 도전했다가 실패하신 분들께서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6, 7월에 공고가 될 수 있다라는 가정에서 사업계획서라든지 또 작성을 위한 가점서류라든지 아니면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기술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공고문이 나오면 짜임새 있게 내용에서 경쟁력이 있게 사업계획서를 마련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일궈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시장 대응형 과제 그리고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디딤돌 첫걸음 과제 그리고 전략형 과제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추가 사업으로 공고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창업과 장직의 모두가 상창TV의 허지훈이었습니다.